중마고우라도 먼저 연락 없으면 마지막까지 외면해라. 고독한 인생. 우정도 선택이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랜 친구에게서 한참 동안 소식이 없어 기다리던 어느 날, 마침내 먼저 연락해 보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무심한 몇 마디에 불과했던 순간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친구가 먼저 연락을 주기를 기다렸지만 현실은 늘 그렇지 않죠. 그저 우리의 기대일 뿐일까요? 아니면 그 기대가 그동안의 오해를 불러일으킨 걸까요? 평생을 함께한 중마고우라고 해도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만날 일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진정한 우정일까요? 살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에서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정말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우리를 더 외롭고 지치게 만드는 관계인지 깊이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언제나 먼저 연락하고, 먼저 찾아가고, 먼저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껴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끝에 남는 것은 상대방의 무관심이거나 혹은 나만의 희생으로 유지되는 기울어진 관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항상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까요? 왜 그들의 연락을 기다리며 마음을 졸여야 할까요? 우리에게는 더 소중하고 값진 시간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서로에 대한 기대가 커질수록 실망도 함께 커집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기대했던 그 따뜻한 말 한마디, 먼저 연락해주는 작은 배려, 혹은 함께했던 시간의 흔적들이 때로는 너무나 아쉽고 서운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기대는 우리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관계의 본질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오늘은 그 관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말 우리 삶에 필요한 우정이란 무엇인지, 더 나아가 우리가 피해야 할 인간관계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혹시 김철수 씨의 이야기가 익숙하게 들리시나요? 김철수 씨는 30년 넘게 친구인 박영희 씨와 우정을 나눠왔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철수 씨는 늘 먼저 연락을 해야만 했습니다. 처음엔 영희 씨가 바쁜가 보다 생각하며 그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우정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철수 씨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몇 달이고 소식이 끊기기 일쑤였고 점점 그 무게가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철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왜 항상 내가 먼저일까?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이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 걸까? 하버드 대학교의 성인 발달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한쪽이 먼저 연락하고 관계를 유지하려는 경우 그 관계의 질이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높은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느낄 확률이 30%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는 관계에서의 일방적인 노력이 오히려 심리적 피로감을 증가시키고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방적인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철수 씨의 경험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관계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만 먼저 연락하고 노력해야 한다면 그 관계가 과연 진정한 우정인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관계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솔직하게 마음을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철수 씨는 결국 박영희 씨에게 진솔하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영희야, 내가 자주 먼저 연락했는데 너도 가끔 나를 먼저 생각해주면 좋겠어. 그 후 영희 씨는 철수 씨의 마음을 이해하고
더 자주 연락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철수 씨는 일정 기간 동안 연락을 멈추고 영희 씨가 먼저 연락해 오는지를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 영희 씨는 오랜만에 철수 씨에게 전화를 걸어 그동안의 상황을 물으며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매일 일정 시간을 자기 돌봄 활동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확률이 40% 더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이러한 관계에서 벗어나 자신의 감정과 시간을 더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에서 오는 피로감을 느낀 적 있으신가요? 최민자 씨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민자 씨는 오랫동안 친구들 사이에서 중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언제나 먼저 연락하고 모임을 주선하고 친구들의 고민을 들어주며 관계를 이어나갔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일이 점점 지치고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돌아오는 것은 빈약한 반응뿐이었고 자신이 쏟아온 시간과 감정이 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미국 국립정신건강연구소 NIMH의 보고서에 따르면 사람들은 일주일에 평균 6시간을 불필요한 인간관계에 소비하며 이는 우울감과 불안 증상을 25% 이상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충분한 자기 돌봄의 시간이 부족할 때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증가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민자 씨는 이런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시간과 감정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민자 씨가 어떻게 자신의 시간과 감정을 보호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 민자 씨는 먼저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이 관계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런 뒤 불필요하게 느껴지는 관계를 과감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는 자신이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진정한 친구들은 오히려 민자 씨의 변화에 관심을 보이며 먼저 연락을 해왔고 오히려 관계는 더 깊어졌습니다. 둘째, 민자 씨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적극적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그림을 배우거나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시간을 가지며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한국 콘텐츠학회 논문지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에 있어 사회적 참여와 여가 활동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사회적 활동과 여가 참여가 높은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더 높은 삶의 만족도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자 씨는 내가 나를 먼저 챙겨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졌습니다.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 가끔은 거리두기를 선택하고 관계에 무조건적 희생을 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그 결과 그녀는 자신의 삶에서 더 많은 평온과 기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민자 씨처럼 자신의 시간과 감정을 더 소중히 여겨보세요. 우리가 가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두렵거나 외롭게 느껴지신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자유와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순자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순자 씨는 남편과 사별하고 자녀들이 다 성장해 독립한 후 혼자 남겨진 상황에서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가족들에게 더 의지하고 싶었지만 자주 찾아오는 것도 한계가 있고 때로는 가족들이 바쁘다며 미안해할 때면
오히려 더 외롭고 쓸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순자 씨는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왜 나는 항상 누군가에게 기대어야만 하는 걸까? 나도 내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싶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갖게 된 후, 그녀는 자신의 삶을 독립적으로 꾸려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나이가 들수록 독립적인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과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합니다. 순자 씨는 우선 자신만의 일상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공원을 산책하며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고, 독서 모임에 가입해 다양한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하는 활동들이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순자 씨는 그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내 삶을 스스로 주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행복한 것일 줄 몰랐어요. 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독립적인 삶을 더욱 잘 꾸려나갈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의 일상을 채울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독서, 산책, 새로운 취미를 찾는 것도 좋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즐겁고 가치 있게 보내는 것은 우울감과 불안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지역사회나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사람들과 소통하고 관계를 맺는 것은 우리가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순자 씨처럼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두렵고 막막할 수 있지만 그 작은 한 걸음이 인생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 스스로를 더 사랑하고 이해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우리만의 인생을 멋지게 꾸며나갈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거나 소원해진 적이 있으신가요? 때로는 우리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평생을 만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끝난 것일까요? 김수미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수미 씨는 오래된 친구 정희 씨와 50년간 친하게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두 사람 사이에 오해가 쌓였고 연락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 다 화가 나 있었고 서로에게 실망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미 씨는 이 관계를 그냥 이렇게 놓아두는 것이 맞는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관계가 틀어지면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2021년 미국 커뮤니케이션 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성인들 중 60%가 진정한 대화를 통해 관계를 회복했다고 답했습니다. 이 연구는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 개방적이고 솔직한 소통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관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사람과 다시 소통할 의지가 있는지를 먼저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수미 씨는 용기를 내어 정희 씨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정희 씨와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정희야, 오랜만에 이야기하고 싶어서 연락했어. 우리가 그동안 왜 멀어졌는지 서로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정희 씨도 이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았고 두 사람은 서서히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관계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놓친 부분이나 상대방의 감정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솔직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수미 씨처럼 상대방과 직접 만나거나
통화하면서 오해를 풀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2020년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관계 회복에 있어 직접적인 대화가 가장 효과적이며 1,500명의 성인 응답자 중 70% 이상이 이를 통해 관계를 회복했다고 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인내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보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서로를 이해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미 씨와 정희 씨의 경우 두 사람 모두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면서 관계가 더욱 깊어졌고 오히려 예전보다 더 돈독해졌다고 합니다. 혹시 회복하고 싶은 관계가 있으신가요? 포기하기 전에 한 번 더 시도해 보세요. 진정한 관계는 갈등을 통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맺는 모든 관계가 다 소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관계는 우리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되지만 어떤 관계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우리를 더 외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만나지 않을 정도의 관계라면 그 관계를 꼭 붙들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는 서로에 대한 기대와 실망 속에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입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돌보고 나의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으로 나를 아껴주는 사람, 나에게 진심으로 다가오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우리의 인생은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은 한쪽의 끊임없는 노력과 희생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진심으로 다가서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가끔은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할 수 있는 관계, 그리고 정말로 우리에게 가치 있는 관계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좋지만 항상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관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용기 있게 나 자신을 우선시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보세요. 진정한 관계는 늘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어도 서로의 마음이 닿아 있는 것이다. 오늘의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만을 남겨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더욱 빛나고 더욱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뵙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